안녕하세요. 중립국의 정의와 중립국인 나라, 중립국을 포기 또는 실패한 나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스스로를 중립국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단순히 나는 중립이야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중립국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중립을 선언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중립국의 조건과 의무, 그리고 성공한 중립국과 실패한 중립선언의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립국이란 무엇인가? 중립국이란 군사분쟁에서 특정 편을 들지 않기로 선택한 국가입니다. 즉, 전쟁이 벌어져도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중립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영구적 중립국. 국제조약이나 헌법에 의해 영구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입니다. 두 번째, 일시적 중립국. 특정 분쟁 동안만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네덜란드처럼 1차 세계대전에서만 중립국이었던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중립국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군사적 분쟁이나 동맹 가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 군사 기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국 내 외국 군대의 주둔을 금지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외국 군대의 군사기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위력을 보유 가능해야 합니다. 즉,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국을 방어하는 목적의 군대를 보유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중립국의 법적 틀을 마련하였고 유엔이나 강대국들의 외교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헤이그 협약은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약입니다. 그렇다면 중립국은 어떤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국제조약 체결. 오스트리아는 1955년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으로 중립을 보장받았습니다. 2차 대전 후 오스트리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이후 서방과 소련의 힘겨루기에서 중간 타협안으로 중립국이 되었습니다. 둘째, 강대국들의 승인. 스위스는 빈 회의에서 중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즉, 스위스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스위스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럽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권위 있는 유엔에서의 승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중립국을 승인하였습니다. 즉,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과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여 외세의 개입을 방지할 목적이었습니다. 주요한 중립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1815년 빈 회의에서 중립이 공식 인정되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유지하였습니다. 나토 가입은 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협력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 철수를 조건으로 영구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유지하였고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지만 평화유지 활동에는 참여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유엔에 중립국을 요청하여 1995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중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중립을 포기한 국가. 일부 국가는 한때 중립을 유지했지만 이후 중립을 포기했거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벨기에는 1839년 런던 조약에 따라 중립국으로 인정되었으나 1914년 독일이 침공하면서 중립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중립을 유지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0년 독일이 점령하면서 중립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중립이 유지되었고 1940년 독일이 침공하면서 중립이 종료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유지했으나 영국에게 아조레스 제도 기지를 제공하고 1949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중립을 포기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유지하였으나 1982년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중립을 포기하였습니다. 핀란드는 1948년 핀란드 소련 조약에 따라 냉전 기간 동안 중립을 유지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영향을 받아 2023년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중립을 포기하였습니다. 스웨덴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을 신청하며 중립을 포기하였습니다. 중립을 선언해도 이를 유지하지 못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중립선언에 실패한 대한제국. 1904년 대한제국도 중립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대한제국을 침공했죠. 즉, 강대국들이 중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론: 오늘날에도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나토에 가입하며 중립을 포기했습니다. 즉, 중립국은 단순히 참전하지 않겠다는 선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승인과 군사적 방어 능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중립국 정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맹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